죽어보셨죠? 김혜자 선생님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하는 천국보다 아름다운 잘 보셨나요? 오늘은 드라마 마지막에 등장을 했던 소미의 정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미는 도대체 누구길래 고낙준을 찾아왔을지 모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명확한 정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등장인물 하나하나에 굉장히 깊은 서사와 반전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미는 고낙준의 어머니, 즉 해숙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 한 문장에서부터 였습니다. 소미의 인물 설명란을 보면 소미는 기억을 잃은 채 어느 날 갑자기 해숙과 낙준의 집에 들이닥쳐 더부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하지만 점차 기억을 되찾게 되며 미스터리한 정체가 밝혀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죽은 후 천국으로 온 사람이라면 어딘가에 분명히 사연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소미는 기억도 없고 신원도 없고 정체도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는 소미가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지옥행 열차에서 소미를 구한 사람은 낙준이라고 인물 설명란에 있습니다. 또한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 천국에 오는 경우도 있다고 앞서 드라마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 가능성이 생깁니다. 지옥행 열차를 탄 사람 중 실수로 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번 회차에 잠시 나왔지만 천국의 전산에는 해숙이 반려동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강아지들 사이에서 강아지인 줄 알고 장난감을 던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소미는 원래 지옥으로 갈 운명이었는데 고낙준이 천국으로 올 수 있게 열차 안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소미는 기억을 잃은 것으로 나오지만 고낙준의 이름만은 기억을 하고 찾아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죽은 뒤 모든 기억이 사라졌지만 유일하게 기억하는 이름이 바로 고낙준이라면 말이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는 고낙준의 엄마였기 때문이었죠. 이에 대한 단서는 프로그램 설명란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읽어보자면 해숙은 천국에서도 현재를 살고 있고 남편인 낙준과 부부싸움도 하고 젊어진 시어머니와 고부 갈등도 겪는다고 써 있습니다. 명확하게 젊어진 시어머니 소미와 살아간다고 나와 있는 것이죠. 천국에서도 이어지는 고부 갈등? 여기서도 이 드라마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천국조차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평온과 행복만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전에도 풀지 못한 감정의 매듭이 천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죠. 또한 해숙의 인물 설정란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3번의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로 어려서는 무서운 친할머니 아래서 그저 내내하며 수동적이고 눈물이 많았던 소녀였지만 자라서는 정 많은 낙준을 만나 평범한 가정을 꾸려나가다 잠깐이었지만 홀 시어머니의 짧고 굵은 시집살이를 경험했다고 말이죠. 아들인 낙준이 죽은 시점에 천국으로 소미가 왔던 것을 보면 낙준과 해숙은 어떤 사연으로 시어머니와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고낙준도 해숙도 처음엔 젊은 소미를 전혀 못 알아봤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고낙준은 젊은 시절 엄마의 모습을 알고 있어야 맞는데 말이죠. 저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옥에 갈 뻔했던 엄마를 고낙준이 구해준 것이라며 시어머니, 즉 고낙준의 어머니는 왜 지옥에 가야만 했을까요? 이런 질문 말이죠. 왜 시어머니는 지옥행 열차에 타고 있었던 것일까요? 기억을 잃은 소미가 천국에서 젊은 시절 모습의 고낙준을 찾아와서는 낙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달려가 안깁니다. 이 장면은 너무도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그녀가 아들인 낙준만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바로 그 감정이 소미의 정체를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들을 향한 모성 같은 뜨거운 이야기가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또한 다음 주 예고편에 버스를 타는 해숙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미와 불편한 동거를 시작하게 된 해숙은 교화소에 다녀올 동안 소미를 정리하라고 낙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상단에 흥미로운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행 버스라는 문구였죠. 아마도 천국에서도 가끔 망자들에게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닐지 상상이 드는 장면인데요.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 볼 수 있는 시간 여행이 가능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상상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 떠오르지 않나요? 만약 내 삶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어떤 장면으로 돌아가고 싶을까? 바로 이 질문이 우리 시청자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해숙은 과거행 버스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참으로 궁금한데요. 젊은 시절 고생만 했던 해숙은 진짜 젊은 시절의 자신이 남편 낙준과의 첫 만남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뭐 이건 드라마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요. 또한 해숙이 교화소에 끌려갔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무언가 잘못을 하고 교화소로 끌려가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이 드라마상의 천국의 설정 같은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드라마 티저 영상에서는 해숙이 여러 개의 스크린으로 자신이 살아온 생애를 지켜보고 지옥으로 가는 듯한 장면도 있는데요. 해숙이 지옥으로 다시 가는 장면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해숙의 죄책감과 후회의 상상일까요? 이 부분은 앞으로 드라마가 풀어줄 최대의 미스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죽어서도 우리가 여전히 후회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성장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고요. 진짜 천국이란 아름다운 풍경이나 영원한 평화가 아니라 서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다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라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뭐 그런 이야기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과거행 버스를 탈 수 있다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나요? 또한 이런 상상도 들기도 합니다. 만약 천국에서도 미운 사람과 다시 만나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소재부터 참신한 이 드라마 벌써부터 대박 느낌이 나고 있는데요. 정말 해자스러운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아. 내가 안 괜찮다고. 보고 싶었어요. 이 맛이야. 그래, 이 맛이야. 그렇대.